공수처에 공익제보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지난 7월 1일 날 접수한 거예요. 공수처에. 네. 7월 그리고 네. 7월 4일 날 공수처에 가서 10시간 네. 진술을 했던 거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특정 언론에서 공수처를 취재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아내고 네. 제보된 녹취 내용 일부가 언론에 샜어요. 아, 그러니까 변호인단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일부를 먼저 공개한 그래서 거죠. 일부를 그 임성근 사단장과 관계된 부분을 네. 발췌해서 네. 그걸 몇몇 언론사에 기사 제공을 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일파만파 네. 지금에 와서 확산이 된 거고, 이건 제보자가 뿌린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일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커지는구나. 이게 공익제보를 했으면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네, 네. 언론의 속도가 추월해버렸죠. 네, 수사기관의 속도를 추월해버린 거고, 네. 두 번째는 공수처 자체에 이상이 있었다는 거. 네,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이냐 하면은, 처음에 공수처에 가서 공익제보자가 진술할 땐 몰랐어요. 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공수처 사부에 송모 검사 방에서 진술을 시작했는데, 그 송모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이 진술이 끝날 때까지. 부장검사 말하는. 아니, 부장검사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어. 그 사부에 예. 이제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다루겠지만 이종호 변호 경력이 있는 그 검사를 지칭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땐 몰랐죠. 네, 네. 그런데 조사받고 나서 한 이틀 후에 네, 네. 한 법조인의 제보로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보니까 이종호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거예요. 그 도이치 모터스 네. 그 사건 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공수처 수사가 조금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규모라든가 이런 것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건 사실상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는커녕 지금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 대통령실의 어떤 방해 공작이 굉장히 취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최악입니다. 제보자가 갔는데 그 사건을 배당한 사람도 이종호 변호사 출신. 네.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도 이종호 변호사 출신. 네. 거기다가 이종호 씨에 관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졌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공익제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황당하고 겁날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제보자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릴 구조가 나와버린 거고, 네. 여기에 이 두 검사는 또 중앙지검 출신이고, 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한 검사예요. 이 중에 한 명은. 원래 그분의 부장검사 한 분은 주가조작 전문 검사예요. 네. 그걸 윤석열 라인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참네. 네. 같은 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정보가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한테 제보가 됐으면 공수처 안에서 이 제보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대통령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들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또 뭐 회피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진술 다 받고 회피 신청했다니까요? 공익제보자 진술이 끝나고 조사가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검사는 앉아 있었어요. 뭔 회피 신청을 해? 그러니까 다 듣고 회피 신청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공수처 주장이에요. 그런데 뭘 제보할지 몰랐기 때문에 다 듣고 한 거다는 얘기인데, 7월 1일 날 공수처에 공익제보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카톡 기사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 카톡 대화와 연관된 내용이 공익제보가 된다는 건데, 그 카톡에 있는 주요 멤버가 이종호 씨 아닙니까? 그러면 이종호 씨 관련된 거라는 거를 공수처에 다 알려주고 공익제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알고도 회피 신청 안 했다가 다 듣고서 했다?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이거를 그것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한 법조인이 그 변호인단한테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진술 끝나고 이틀 뒤에.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인단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 뒤에 회피 신청이 이루어진 건가요? 선후 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저 이의 신청해서가 아니라 저기 변호인단에서 이게 사실이야? 해가지고 네.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한 거예요. 아, 취재를 요청해서 그러니까 JTBC가 먼저 취재를 했는데 취재하니까 그때서야 답변이 왔는데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참 뒤에 그렇게 얘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회피 신청이 안 된 상황에서 이미 언론에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회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네요. 그렇죠. 네. 누가 그 이해 충돌을 한다고 사전에 또는 그 조사 중에 저기 뭐냐 처음에 JTBC는 회피 신청을 했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게 조사 중인지 조사 후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공소처 답변으로는. 아, 그렇죠. 그냥 모호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일부러 거야. 알 수가. 모호하게 했겠죠. 일부러.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듣고 회피 신청을 했다 그러면 기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네. 연합뉴스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거기에서 다시 취재를 했는데 다 듣고 네. 조사가 끝난 뒤에 회피 신청했다고 다시 네. 기사가 나와요. 공익제보자는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안하죠. 이게 네. 뭐 법과 정의를 위해서 하는데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네.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처지입니까? 또 온갖 음모론에다가 네. 이게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거지만 결국은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특검입니다. 네. 네.